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상권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장 조성호. 이천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라고 해야 되죠. 저희 부동산은 이제 상가 사무실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가를 들어오실 때 이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용도를 잘 모르고 하다가 들어왔다가 이 용도가 근생이 아니거나 이게 영업 신고가 될 수 없는 거래라서 다시 저희한테 왔던 손님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그냥 정보라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틀게 됐고요. 그 중에 상가 같은 경우에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이 있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관할구청에 가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이제 정화조 용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특히 에피소드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재밌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이찬민 소장님이 정화조 용량을 한번 다 뜯어서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을 예. 원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분하고는 원래 그전에도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업종이 음식점은 아니었어요. 업종이 아니었고. 네, 다른 업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또 하나 사업을 또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요구 조건은 하나, 메인이 아니어도 되고 차만 다닐 수 있는 길가에 권리금 없는 30평대, 최소 30평. 넓은 전면이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인테리어가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된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음식점을 찾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사이드에 일부러 사이드를 그렇죠. 다니고 차만 다닐 수 있는 길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을 보던 와중에 한 개 건물이 임대가 통으로 나와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거를 등기를 열어보니까 경매로 낙찰받았더라고요, 임대인이. 예. 그래서 일단 임대인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식점을 하고 싶은 손님이 있는데 손님께 한번 전달을 해보겠다, 정보를. 임대료를 여쭤봤더니 임대료도 정확하게 책정 안 돼 있었어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임차인분도 음식점이 처음이고 임대인분도 경매를 낙찰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두 분 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두 분 다 생소했어요. 음식점을 받는 분도 생소했고 음식점을 하는 분도 되게 생소해서 그때 이제 우리 이찬민 소장의 역할이 되게 컸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고, 예. 임대인과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임차인께 이제 정보를 보냈더니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건물이 그 건물이었고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정화조 얘기입니다. 예. 임대료도 괜찮고 인테리어 기간도 받을 수 있겠다. 괜찮은데 구청에 제가 해봤더니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음식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로드뷰를 열어보니까 건물 전체가 4층 건물인데 예. 3, 4층은 주택이에요. 예. 1, 2층은 그냥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이 전체 다 근생으로 바꾼 상태였고요. 만약에 지금 정화조 용량 이 크기면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무조건 사무실만 되는 거였어요. 사무실 또는 소매점이라고 할까요? 완제품 판매업 같은 거. 그러니까 유동이 작은, 즉 손님이 많이 안 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업종만 가능을 했던 겁니다. 인쇄소라든가 그렇죠. 서점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도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줄겠구나라고 제가 설득을 했고, 그리고 들어오는 분한테도 진짜 할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지가 있어야지만 정화조를 공사를 하든 말든 그게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정화조 쉽게 말하면 그 통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 금액이 얼마가 들었던 거죠, 그러면? 업체마다 차이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로 400이에요. 400만 원이고 기존 정화조에 있는 청소 비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죠. 네. 기존 정화조에 있는 그 청소를 하고 기존 네. 정화조를 한번 빨아들이고, 기존 정화조가 10인용이었습니다. 네. 그 10인용에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고 2층에 사무실로 쓰려고 하니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청소 주기가 12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거를 6개월에 한 번 당겨도 허가가 안 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조금 용량이 크고 하면 1년짜리를 우리가 6개월이라든지 9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고 하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인용 워낙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간을 땡겨서 자주 청소를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최대 6개월에 한 번까지는 당겨주는데 예. 그 안에 개월수로는 당기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은 용량을 쓰는 건물인데 예. 거기에 당연히
정화조를 많이 쓰는 일반 음식점에 들어오면은 건물 자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더러워지고 오염될 겁니다, 아마. 넘치죠. 그렇죠. 임대인에게는 말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정화조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하고 예.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싼 거금을 들여서 정화조를 땅에 매립을 다시 하면은 예. 들고 나갈 수 있는 설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론 영업을 위해 필요는 하지만 임차인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임차인의 의지를 보여드리고 예. 임대인께는 건물의 가치 상승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은 반반 부담했습니다. 정화조를 빼고 다시 바꾼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들었죠? 공사는 한 2, 3일이면 끝났습니다. 2, 3일이면? 첫날 와서 진입로 확인하고 예. 정화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용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용량은 저희는 20인용. 20인용? 네. 그럼 청소는 주기는 어떻게 땡겼나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에 네. 20인용. 그렇게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날 이제 퍼냈죠. 예. 네, 퍼내고 정화조를 꺼냈습니다. 10인용짜리를 꺼내고 네. 다시 이제 20인용짜리를 예. 다시 연결하고 3일차 때 이제 테스트 한번 하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정화조 업체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제가 그때 전화를 많이 해봤는데 임대인도 이제 제가 제시한 가격이 맞냐 아니냐 이걸로 문제가 좀 돼가지고 그렇죠. 서로 알아보자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업체가 제일 쌌어요. 제일 높은 금액은 1,000만 원까지도 받아봤어요. 20인용인데요. 용량은 좀 달랐고. 그 업체에서도 하는 말이 용량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작업 자체에 대해서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즉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3일 공사가 됐고 구청에 이제 보고를 올리니 이게 된다고 했고 그렇죠. 계약이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업체한테도 말해야 돼요. 미리 업체에서 저희는 업체에서 예. 다 해줬지만 구청에 당연히 신고 또는 허가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모든 서류 작업은 업체 쪽에서 해줬지만 저는 이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렇죠. 지금 진행상을 좀 파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게 3일 정도가 걸렸고 네. 그리고 구청에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받고 렌트프리 받고 이제 공사가 진행된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음식점은 손님들이 이렇게 넘쳐나죠. 지금 저는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 음식 그 메뉴를 특정하기 그렇죠. 원래 제가 잘 못 먹는 편인데 예, 그건 정말 완뚝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